안녕하세요.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오늘은 마그네슘 흡수율에 대한 영상이고요. 흡수율에 대한 내용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상식, 흡수율을 이해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흡수율의 결과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부분으로 가시면은 흡수율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거기서 바로 보세요. 자, 오늘은 마그네슘 흡수율을 알기 전에 일단은 왜 마그네슘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왜 흡수율이 높은 걸 복용해야 되고, 그리고 마그네슘이 어떻게 흡수가 되고 어떻게 해서 그 흡수율을 실험적으로 결과값을 나타내나 알아내나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흡수율 높은 마그네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칼슘이나 마그네슘 똑같이 거의 적용됩니다. 자, 마그네슘이 부족한 요인들은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이 있습니다. 외적인 요인은 많이 아시다시피 식수를 이제 예전과 달리 많이 여과를 하고, 그리고 식이 곡류를 많이 정제를 했죠. 먹는 것들을 많이 정제를 했고, 껍질에 마그네슘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제를 했고, 그 다음에 이런 대규모 농장을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화학 비료, 그다음에 살충제 같은 걸 많이 썼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이제 마그네슘이 토양이 고갈이 됐다고 합니다. 산업화 이전보다 산업화 이후에 마그네슘 결핍이 많이 있다고 이제 조사 결과에서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고요. 내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사람의 이제 내적인 이유가 있는 건데, 첫 번째로는 저산증, 유액량이 부족한 거고요. 이거는 나이가 들면서 그러기도 하고, 위에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 유액 분비하는 세포가 손상이 돼서 그러기도 하고요. 예전과 달리 많은 약물 복용이 있죠. 제산제나 PPI 같이 위험약 오래 먹으면은 저산증이 생기고, 저산증이 생기면 마그네슘, 칼슘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이런 PPI 같은 거나 이제 위산 분비 조절해주는 약을 오래 먹게 되면 저산증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마그네슘 결핍 검사는 어떻게 할까? 방법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혈중에 있는 마그네슘을 체크하는 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차피 그 혈중에 있는 마그네슘은 일반적으로 1% 정도가 혈중에 피 속에 떠다니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뼈나 연조직, 근육 같은데, 연골 같은데 박혀 있는데, 이것들이 1에서 5% 사이로 계속 변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어떤 지속적인 검사를 통해서 수치를 보는 게 유의미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한번 딱 검사해서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검사라는 걸 딱히 하는 방법은 정형화되어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내가 마그네슘이 어떻게 부족하지? 왜 정말 부족한 걸까? 이렇게 아는 방법은 검사로 알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증상을 보셔야 됩니다. 증상은 가장 흔한 게 경련이죠. 눈밑이나 볼 쪽, 그런 쪽이 파르르 떨리는 그런 경련 증상과 두통이 잦고 평소보다, 그리고 기분이 무드가 막 변하고 우울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느낌이고, 그러니까 경련과 손발저림, 수면장애, 두통, 피곤함, 그런 것들이 어떤 갑자기 생기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갑자기 수면장애가 생겼거나,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면 아예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는데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잠을 못 자요. 그런 경우가 이제 이런 게 생기면은 마그네슘이 부족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짐작하시는 겁니다. 이게 마그네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흡수율이 높은 걸 드셔야지 이제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마그네슘은 먹는 약들이 많으시니까 이왕이면 흡수율 높은 걸로 최적의 용량으로 섭취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흡수율과 효율이 높은 마그네슘을 복용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칼슘, 마그네슘의 그 흡수율을 결정하는 요소를 한번 보면은, 이제 칼슘, 마그네슘 같은 경우가 이제 흡수할 때 각 이온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됩니다. 보시면 마그네슘과 아연, 포타슘, 칼슘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억제하고 이런 게 촉진시키고 이런 작용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미네랄들은 서로 이렇게 촉진과 억제를 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원래 그 칼슘을 복용하거나 마그네슘을 복용할 때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보다는 단독으로 복용하시는 게 더 효율적인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체내 유액의 산도. 보통 젊은 사람들 20에서 30대까지는 문제 없는데 40대 이후나 위산 분비 억제하는 약들을 오래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은 위액의 산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산이 약해진다는 거죠. pH가 낮아져야지 칼슘과 마그네슘이 잘 용해가 되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유행량이 많기 때문에 잘 낮아지지만 pH가 높아지는 경우는 나이가 많거나 노화가 되거나 유행량을 줄일 수 있는 그 위장약, 위염약 그런 약을 오래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산도가 이제 깨지는 거죠.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떤 염과 구성이 되어 있나도 중요하죠. 구연산 칼슘과 마그네슘 시트레이트, 이게 구연산 마그네슘인데 얘랑 MgO가 있으면은 위에서 이게 해리가 되죠. 위에서 마그네슘이 이가이온으로 해리가 되고, 해리가 된 게 이제 12지장 공장 회장을 거쳐가지고 흡수가 되는 건데, 구연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마그네슘과 구연산이 다시 만나서 흡수가 이렇게 다시 결합이 되고, 결합이 된 게 이 구연산 채널로 흡수가 또 될 수 있다고 해요. 산화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거든요. 구연산 같은 이런 염기, 뒤에 그 염에 어떤 염이 붙어 있냐에 따라서 이 구연산이 흡수될 수 있는 각 채널들로 흡수가 될 수 있는 게 결정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어떤 염이 붙어 있냐, 이 산화마그네슘에 이 산소가 붙어 있냐, 구연산이 붙어 있냐, 말레인산이 붙어 있냐, 탄산 같은 게 붙어 있냐,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염에 따라서도 마그네슘 흡수율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세포의 포화 현상. 보통 마그네슘 이렇게 이가이온, 그러니까 양이온으로 이렇게 유액에 의해서 분해가 된 다음에 음이온과 양이온으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치면, 이게 이온 채널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애들이 이렇게 흡수가 돼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융털 세포가 마그네슘의 일정 농도가 도달하면 포화가 돼요. 포화 현상이 되면은 흡수가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하고요. 그게 보통 일정 기간 동안에 300ml 정도의 마그네슘을 투여했을 때 포화 현상이 도달한다는 연구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마그네슘을 많이 먹인다고 해봤자 흡수할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다. 이 소장세포, 융털세포에서는. 그러니까 소장에서 쫙 먹을 수 있는 양이 한계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내가 1000ml 먹을래, 마그네슘 10,000ml 먹을래 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그게 대변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흡수가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과도 상호작용이 있어요. 물을 또 많이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림인데, 마그네슘은 그 양이온들, 칼슘,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가이온 상태로 유액에 의해서 해리가 된 상태인데 이온 상태로 있는 겁니다. 이 상태 소장으로 내려가다가 pH가 이제 올라가죠. 올라가게 되면은 음이온과 또 결합을 해버립니다. 바로 바인딩이 되면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이 흡수가 그러니까 소장에서 벗어날수록 흡수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물과도 많이 결합이 돼요. 물이 이렇게 마그네슘을 덮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물과도 만나가지고 물이 이렇게 포압시켜버리는 이런 작용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과 많은 물을 또 같이 먹게 되고, 많이 물을 먹은 상태에서 마그네슘을 섭취하게 되면은 이런 물과 포합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흡수율이 저하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연 설명으로 그 연구에 따라서 12지장에서 마그네슘 흡수를 많이 한다는 데이터도 있고요. 그리고 대다수의 논문에서는 이 12지장에서 이렇게 조금 공장과 회장, 그러니까 소장이 처음 부분과 중간 부분, 끝 부분이었을 때 끝으로 갈수록 흡수율이 높아졌다가 대장에서는 거의 안 이루어지는 이런 상태로 간다고 하고요. 회장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이것도 데이터마다 다 다릅니다. 마그네슘은 이제 소장에서 흡수가 많이 이루어지죠. 그 중에서 이제 대부분이 확산, 수동수선, 에너지를 안 쓰고 퍼지는 형태로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능동수성 10% 정도에는 에너지를 써서 끌어온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마그네슘의 대부분 80에서 90%는 이 소장 융털세포, 육모세포에서 확산을 통해서 클라우딘스라는 이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끌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아무튼 확산을 통해서 80에서 90%가 이제 마그네슘이 흡수가 되고, 이제 포화 상태가 됐을 때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능동수성, TRPM 이 단백질이 마그네슘을 능동수성해서 끌어온다고 해요. 중요한 건 아니고, 이
포화 상태가 아닐 때는 대부분 이렇게 80에서 90%까지는 능동수성, 포화 상태가 아닐 때는 80, 90%는 확산 쫙 들어오고, 이제 마그네슘 농도가 체내 그 세포 농도가 꽉 찼을 때는 능동수성으로 에너지를 써서 끌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마그네슘을 많이 먹어봤자 확산이 안 되기 때문에 흡수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포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그냥 기본 상식 삼아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그네슘은 칼슘보다는 물 분자에 대해서 잘 엮여요. 포합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마그네슘을 단일제를 먹을 때는 물을 좀 뭐 먹더라도 적정량을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칼맥 먹을 때 물 너무 많이 먹으면은 흡수율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일단 위액이 중화도 되고, 그리고 물에 의해서 흡수도 방해되니까요. 소장으로 가서 점점 pH가 높아지면 이렇게 마그네슘에는 물 분자가 이렇게 크게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흡수를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칼슘은 상대적으로 분자가 많이 안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물에 의해서 자유로운 편이라고 합니다. 마그네슘보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좀 더 물에 예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칼슘, 마그네슘들이 흡수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흡수율을 결정할 때는 이렇게 이온과의 상호작용, 위액의 산도, 어떤 염과 구성되어 있나, 그 다음에 융털세포, 아까 흡수할 때 포화가 됐나 안 됐나에 따라서 흡수율이 결정되고, 물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이 5가지가 이제 크게 흡수율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더 많이 있겠습니다. 제가 봤던 데이터에서는 이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흡수율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건 아니고, 많지는 않더라고요. 논문을 좀 찾아봤는데 논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어떻게 흡수시키고 흡수율이 어떻게 됐나에 대한 논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거에서는 크게 2가지, 장세포, 그 융털세포 쪽을 배양을 해가지고 그 어떤 투과되는 막에 입힌 다음에 그 장내 그 산도와 맞춘 다음에 마그네슘을 녹여서 그 막을 투과시키는 방법입니다. 얼마나 많이 투과가 됐나 보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많이 언급했던 그 장의 융털세포고요. 이걸 배양해서 여기다 이 막에다가 깔아줍니다. 막에 깔아주고 이쪽에다가는 특정 그 pH 산도를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소장에 있는 각 12지장, 공장, 회장, 소장의 여러 부위의 pH 산도를 맞춰서 마그네슘을 녹인 다음에 얘가 이제 이쪽으로 얼마나 투과가 되나, 투과가 되는 양을 여기 이쪽으로 해서 농도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몇 프로가 투과가 되고 몇 프로는 투과가 안 됐나 이 정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세포를 배양해서 투과를 직접 시키는 방법이에요. 이게 흡수율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일 수 있겠죠.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는 저런 막으로 하는 거는 정확하게 사람의 뭐 흡수와 배설이 다 측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람한테 직접 할 수는 일반적으로는 없겠지만, 실험 동물을 통해서, 보통 렛이라는 그 큰 쥐를 통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그네슘을 부족한, 하루에 뭐 필요량의 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마그네슘을 일정 기간 2주 이상 준 다음에 마그네슘 결핍을 유발시키는 거죠. 결핍을 유발시킨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산화 마그네슘이나 여러 마그네슘들을 공급을 해서 일정량을 공급해서 그 소변을 받아서, 그리고 체내에 있는 각 조직과 혈액 내에 있는 마그네슘 농도를 측정을 해서 들어간 양과 나간 양을 계산해서 얼마나 흡수가 되고 얼마나 유지가 된다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이제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1번과 2번을 통해서 흡수율을 결정하고, 리텐션이라고 해서 체내에 남아있는 마그네슘 양을 계산할 건데, 이거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측정할 때 마그네슘 종류는 이 무기염 마그네슘, 그러니까 마그네슘에 이제 무기산이 붙어 있는 거죠. 무기염이 붙어 있는 거죠. 산화 마그네슘, 수산 마그네슘, 탈산 같은 거나 염화칼슘, 황산 마그네슘 같은 무기염이 붙어 있는 타입의 마그네슘, 이거 무기 마그네슘, 무기칼슘 이렇게 말씀하죠. 유기산, 무기산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유기염 마그네슘, 유기염 칼슘, 구연산 마그네슘, 이게 보통 유기산 뭐 칼슘 마그네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푸마르산, 글루콘산, 말레인산, 칼슘, 마그네슘 등등이 있고, 그리고 뭐 킬레이트 마그네슘은 뭐 글라이신이나 뭐 타우린 같은 그 아미노산을 킬레이션을 시켜놓은 겁니다.